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가 24개월 이후 아이들의 놀이 영역을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놀이, 미술놀이, 역할놀이, 바깥놀이. 다른 놀이 영역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서 보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바깥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2돌 정도 지나고 나면 나가요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바깥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걷고 뛰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평범하게 보낸 우리 아이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학습 과정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바깥놀이에 지쳐가는 우리 양육자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능력들을 키우고 있구나, 더 똑똑해지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발달적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아이들의 뇌 구조와 뇌 기능 영상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의 뇌는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처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감을 다 활용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오감 발달에 사실 제일 좋은 건 바깥놀이. 그 중에서도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활동하는 거거든요. 아이 어린이집 등원길을 생각해보면 집 밖을 나서면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요. 냄새, 하늘의 빛깔, 바람이 뺨에 닿을 때 느낌도 다 다르죠. 어떤 날은 새소리가 청량하게 들리지만 어떤 날은 비소리가 톡톡 하고 들리기도 해요. 아무리 실내에서 오감놀이를 하고 감각 교구를 만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연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대신하기는 어렵죠. 바깥놀이의 첫 번째 놀이는 계절놀이예요. 지금 유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또 다른 감각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그리고 가을에는 초록 풀잎들이 노란색, 빨강색, 갈색 이렇게 변하고요.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고 때로는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온도도 굉장히 사계절이 다르잖아요. 특히 봄과 가을이 굉장히 날씨가 비슷하지만 사실 오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바람과 가을바람을 실제로 내가 맞아보고 그 차이를 경험하는 거는 그 감각을 실제로 인지하고 그 차이를 이제 변별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각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와 바깥놀이를 할 때 계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거에 의의를 뒀어요. 봄에는 아이랑 산책을 자주 하면서 봄꽃들을 보고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장마철에는 비 올 때 첨벙첨벙 놀이도 하고요. 가을에는 낙엽을 밟아보기도 하고 낙엽을 주워서 왕관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겨울에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눈싸움을 해보기도 하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활동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내는 편이거든요. 계획과 의도 없이 일상을 그냥 지내는 것이라 우리 아이가 사계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감각을 한번 느끼도록 경험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면 우리 아이와 매일 하는 바깥놀이가 훨씬 재미있고 또 의미 부여가 되거든요. 그쵸.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누리과정에도 이렇게 계절에 따른 교육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초등 1학년 입학해서 꽃을 피운다고 보거든요. 초등 1학년 통합교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초등 이전에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꼈던 사계절을 초등 1학년이 되면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내면화해서 이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즉 봄에 개나리, 진달래를 직접 보고 냄새를 맡고 했던 아이들은 초등 1학년 가서 이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지루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어요.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경험하는 활동들이 아이들의 오감이랑 이제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 외에도 실제로 학습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새롭네요.
바깥놀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놀이터죠. 아이들은 대부분 놀이터를 좋아해요.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또 놀이터에 있는 개미나 나무를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무엇보다 또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놀이터에 가서 친구랑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해요. 네, 이렇게 놀이터라는 공간이 사실 재미있기도 하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감각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연습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오감이 중요하다, 오감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 오감이 발달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감각이 있어요. 바로 전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이거든요. 전정 감각은 우리의 몸과 머리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감지하는 감각이에요. 평형 감각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있는지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만약에 이동하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 이렇게 내 몸의 자세와 균형을 인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감각이에요. 전정 감각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균형을 잘 못 잡고 잘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전정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점프를 안정적으로 하고 공 주고받기, 자전거 타기 이런 신체 활동들을 다 순조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체 활동뿐 아니라 학습과 관련한 활동들,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다거나 가위질을 하거나 글씨를 적절한 크기, 적절한 줄 간격을 유지하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전정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전정 감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그네예요. 그네가 앞뒤로 움직일 때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을 두 손으로 잡고 자세를 유지하죠. 또 요즘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많이 없는데 저희 어릴 때 뺑뺑이 기억나시죠? 맞아, 많이 맞아. 했죠. 그것도 아이들이 회전 자극을 통해 전정 감각을 발달시키고 아이가 돌아가는 뺑뺑이 안에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평형 감각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전정 감각 말고도 고유 수용성 감각 역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하는 기본적인 감각이거든요. 위치 감각, 근육 감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고유 수용성 감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몸이 어떤 위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만약에 유지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유지, 너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고 두 손을 이렇게 맞잡아 쥐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유지가 눈을 감았는데도 내가 눈을 감고 있고 주먹을 쥐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내 자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시각적으로 지각한 게 아니라 고유 수용성 감각으로 지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유 수용성 감각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이 근육 관절을 얼마나 구부려야 하는지 근육의 힘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에요. 우리가 셔츠 단추 끼울 때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에도 뭐 거울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머리를 묶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자유자재로 눈으로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혼자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단추를 잠그거나 옷을 입는 등의 자조 활동을 할 때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잘 기능하면은 우리 신체에 신뢰가 가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은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져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기구가 미끄럼틀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한 번에 슉 내려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발을 벌리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아이도 있죠. 이렇게 힘을 조절하고 근육을 조절하는 것, 미끄럼틀을 잘 타려고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것들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도 굉장히 통합적으로 작동을 해요. 한 가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소를 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타는 상황에서 그 위에 앉아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고 그리고 시소가 아래로 내려오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발도 딱 잘 굴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이를 할 때 부모님들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되는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서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네를 탈 때도 그네 위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왜 그네에 뭐라고 하죠? 트위스트? 꽈배기?
돌려가지고 막 풀어지는 맞아요. 그런 게임을 한다든지 위험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다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때보다 좀 더 제한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전정 감각이나 고유수용성 감각의 발달만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놀이하는 게 다 이런 발달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놀이들이거든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바로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중심도 더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오른손 오른발, 왼손 왼발 이렇게 교차로 또 협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네도 앉아서 타는 게 보통이지만 서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엎드려서 거북이처럼 타는 거, 뭐 줄을 꼬아서 꽈배기처럼 타는 거 이렇게 다 각각의 그네 타는 방법이 움직여야 하는 관절과 힘 조절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아이에게 고유 수용성 감각과 전정 감각을 기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놀이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놀이터라는 공간이 공용의 공간이다 보니까 제한을 두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 뭐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충분히 원하는 방식대로 놀아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다만 뭐 미끄럼틀을 타는데 다른 언니 오빠들이 있다, 친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야 돼. 거꾸로 타면 위험해,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네랑 미끄럼틀 집에 설치해두고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집에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감각 통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차례 지켜서 놀이기구 타기, 또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사회성에 꼭 필요한 거니까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 바깥놀이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설명은 거창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이 뭐 특별한 거 별거 안 해도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쑥쑥 잘 큰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